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인격도 없어지고 존엄도 없어지고 맨날 사람 죄송합니다 이래고 다녀야 되는구나. 전투기 이제 북한인 이제는 북한 그 시골 맛이 아니야. 나도 이제는 서울 입맛이라고. 근육을 나도 만져보고 싶다. 먹고 괜찮을까? 뽀뽀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두 번째 날에. 한국에 사회 딱 나왔잖아요. 그럼 오빠랑 그 주옥 씨가 뭐 같은 집으로 갔어요. 뭐 집 배정을 그때는 20대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오빠가 만 20세가 넘었으니까 오빠의 어. 명의로 국민임대를 받을 수가 있었고. 부모님이 3년 뒤에 이렇게 오신 거네, 어머님이랑. 그쵸. 그래서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아빠가 좀 아프다. 근데 아빠가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그냥 간단한 정도겠지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오빠는 본인이 직접 통화를 많이 하니까 하면서 그 상태를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제가 놀랄까 봐 저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아 괘씸하더라고 나중에. 그래도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오빠 단계에서 걸렀나. 물론 저 보안 차원이긴 하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전화 왔는데 방금 아빠가 돌아가셨다. 속상했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 네 그런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러고 이제 용감하게 이제 한국에 오셨잖아요. 또 고등학교 가셨겠네요. 그때 고등학교 간 거예요? 사실 학교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졸업은 다 인정이 돼가지고 인정이 되고. 다만 대입 준비 때문에 제가 아무리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대도 여기서 대입을 준비하는 건 또 우리는 뭐 다양하고. 수학 하나 뭐 인수분해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 대안학교에서 네 대입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꿈이 뭐였어요? 북한에서 꿈은 한 8, 9살쯤에 그때 막 동요 나는야 꼬마 박사 막 이런 노래 부를 때니까 그래서 막 학교 갔다가 어느 날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저를 안더니 우리 주혁이는 이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물어봐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엄마 나는 원수님이 되고 싶어. 야! 정신 차려. 그러고 막 도대체 그런 생각도 하지 말래. 그리고 너는 여자잖니. 원수님은 남자잖니. 그리고 네가 원수님 아들도 아닌데 무슨 원수님이 되겠니? 그런 말 하면 엄마 두 번 잡혀가니까 말을 하지 말래.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런 걸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알지만 엄마 앞이라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또한 큰일 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 그게 위험한 거면 그러면 내가 당일군 되겠다. 당일군 되려면 군대로 나가서 여성 제대군인이 돼서 입당을 하고 그래서 당일군이 돼서 입신양명하고 가문을 일으키겠다. 했더니 엄마가 야 군대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 딸 군대 내보내고 싶지 않아.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만 당일군이 돼야겠다. 군대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뭐 중학생이 되니까 현실을 보게 되고 내가 왜 석기 없이 군대를 가? 내가 왜 굳이 무슨 장모당을 가지고 노동당을 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가장 그래도 사람으로서 또 가치 있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존경도 받으면서 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교사하더라고요. 교사는 그래도 존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교사에 대한. 그렇게 해서 교사에 대한 꿈을 한 중학생쯤 꾸다가 가서 봤는데 야 우리 선생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선생 같지 않아. 맨날 돈 잘 가져온 애만 가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1고등 갔거든요. 그래도 학급에서는 뭘 탑3도 하고 가끔 전교 1등도 해서 막 벽보에 이름도 붙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트집을 잡아서 막 앞에 내놓고 겹편 때려 막 머리를 때려. 그 이유가 공부라도 못했으면 꼴등하면 내쫓잖아요. 내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석차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잘 사는 애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나는 돈을 벌 수 없다. 그게 빡쳤던 거지. 선생님은 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더라고. 근데 선생님도 그때 이해가 됐던 게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돈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상납하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선생님도 애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현실이구나. 일중학교에서까지 교사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면 야 교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은 게 돈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인격도 없어지고 존엄도 없어지고 맨날 사람 죄송합니다 이래고 다녀야 되는구나.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따라 장마당 밀수의 길로 네 책가방에는 파고철 들고
그런 밀수를 부모님이랑 했으면 좀 그래도 뭐 쌀이나 이런 걸 좀 그래도 그렇게 배고프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배고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로 떼끼를 끼니를 이었던 기억도 되게 많고 하는데 오빠가 성장하고 제가 성장하면서 북한은 아직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인력의 동원이 되면서 조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렇지만 교사에게 상납할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공부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전하고 싶어도 인권이 없으면 그래서 돈이 최고다 해서 같이 막 오빠도 저도 같이 생업에 막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좋아졌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많이 괜찮아요. 가장 처음에 먹었던 음식이 뭐였어요? 그냥 배불리 밥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좀 밀수해서 좀 쌀밥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걸 먹어봐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모습이 있긴 했어요. 어느 날 그냥 정말 그때 탈북을 나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어느 날 저녁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어느 날 퇴근한 내가 들어와서 넓은 집에 그 욕조가 있는 방에 욕조를 탁 틀어놓고 이렇게 사우나를 쫙 하고 나와서 커튼이 흔들리는 바람이 들어오는 그 식탁에 스테이크를 썰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탈북해서 성공한다면 이런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디서 봤어요? 생각. 드라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본 게 다 편집돼서 이렇게 모아지긴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스테이크를 먹어보고 싶은데 스테이크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스테이크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기를 구웠는데 그때는 무조건 센 불이 좋은 줄 알고 센 불에 했더니 타고 꼬들꼬들하고 해서 맛없었어. 새카만 기름에 또 튀기래 스테이크는. 그래서 기름에 넣고 고기를 튀겼더니 수분이 다 빠지고 완전 다 말라붙은 엄청 오래 튀겼죠. 좀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 그 해산에서 라면은 좀 흔하게 먹었어요? 한국 라면? 한국 라면을 못 먹어봤어요. 못 먹고 중국 라면, 소갈비 라면 막 그런 거 아시나요? 거기 조선족들이 많으니까 조선 글이 써 있는 막 소갈비 라면, 생라면 막 이런 라면들이 그 박스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막 계속 먹었던 건 아니고 추석 때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저희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그 어떤 분은 라면 한 박스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뭐 상소물 가져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면을 좀 먹어보고 밀수하면 물동이 들어오거든요. 밀수를 할 때 물건이 한번 딱 나가면 이제 군인들이면 아니면 일꾼들이 이렇게 물건을 다 들고 가잖아요. 갔다 오면 중국 그 대방이 고생했다 하고 하면서 음식을 좀 챙겨주는데 그때 많이 했던 게 피주라고 해서 맥주랑 그 칭따오 생맥주랑 오리닭발, 소세지 잘하면 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박스를 나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날엔 좀 먹는데 마음껏 먹지 못했던 이유가 그걸 냄새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바로 봤는데 저 집에서 밤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 봤는데 중국 냄새가 나더라. 하면 내 물똥 빠졌지 하고 치도가 들어오니까 마음껏 먹지도 못했어요. 집어고. 네. 그럼 한국 와서 막 라면이랑 뭐 치킨이랑 먹었죠? 어땠어요? 환상이야. 나는 치킨이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에서 닭은 아빠가 허약할 때 집에서 먹는 곰으로. 아빠가 이렇게 곰탕으로 보약처럼 먹는 거여서 혹시 그 닭뼈에 붙은 그 살점 하나 아빠가 먹다가 던져주면 이렇게 먹었을 때도 엄청 맛있었거든요. 고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야, 그 맛있는 고기를 그냥 살만 먹어도 맛있는데 왜 또 기름에 튀기지? 근데 기름도 너무 아깝고 귀하잖아. 그러니까 기름은 기름대로 먹어도 맛있고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맛있고 닭고기는 닭고기대로 맛있는데 이걸 굳이 다 합쳐서 하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해도 안 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이해가 갔어요. 이 맛이다.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전주옥이 이제는 북한 그 시골 맛이 아니야. 나도 이제는 서울 입맛이라고. 나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평균의 입맛을 가졌다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 흡족해하고. 그 처음 맛이 그죠. 야, 침이 고인다. 한 번은 식당에서 처음 먹었었거든요. 손님들이 사다 줘가지고 처음에 딱 그때 먹었을 때 그땐 저는 이제 무역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막 한국 오빠들이 치킨을 사왔다고 훈련하는데 연습하는데 딱 저장이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준 거예요. 막 지금 어땠을까? 막 컴컴한 데서 연습하려면 죽을 것 같이 캄보디아 덥잖아요. 막 땀 쫙 흘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그 상황에서 치킨이 딱 왔는데 치킨인지 모르고 그냥 치킨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름을 모르죠. 그냥 그죠? 고기래. 이름도 어, 몰랐던 어. 것 같아. 근데 딱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서 한 개도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 이게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거 박스 마리? 한 마리를 그냥 제가 앉아서 다 먹었는데 야, 그쵸. 잊을 수 없어요. 그 양념.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요리다운 요리. 그러니까 그때는 음. 사실 생계를 위한 음식만을 주로 먹다가 요리란 이런 거구나.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먹는구나. 그 행복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맞아 너무 네. 맛있게 먹었지. 아, 맛있었다. 첫 연애는 언제였어요, 그럼? 요거는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서한님 팬이시기 때문에 아, 보시잖아요. 저희 요거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지금의 남편.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 끄고 이제 옥소리 거들어. 참으로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때 만났어요? 아니요, 다 끝나고 이제 그럼 이제 올라와서 웹툰 일할 작가는 때. 언제 됐어요? 이 순서를 모르겠다. 네. 저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림과는 뭐 그렇게 그렇게 제 삶에 그림은 뭐 1%도 지분이 없었는데 유연수 언니가 네. 오늘 이만감 녹화 끝나고 야 너 요즘 뭐하니? 연애? 안 해? 남자친구 있어? 막 물어. 없어요 하니까 아우 야 괜찮은 집이야 소개해줄게. 야 해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소개팅이에요? 네. 진짜요? 그래서 현주 언니가 네 연락처 준다!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나갔죠, 뭐. 진짜요? 네. 겨울이고 뭐 옆구리도 시리고 쓸쓸하니까. 괜찮은 사람, 왜냐면 현주 언니가 또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현주 언니가 유명했어요, 그때. 또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기를. 진짜로 네. 은정 언니, 강은정 그럼요. 언니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현주 언니가 뭐 장난으로 그럴 사람도 절대 아니고 항상 정말 신중하게 보시고 또 저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좋다 하고 나갔는데 이 남편이 웹툰 작가였어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완전 신경 써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완전 곱슬이거든요. 그 미용실 다녀온 게 아니고 혹시 마이콜 아세요? 미국 만화 캐릭터 중에 이런 머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빠글빠글한 머리를 한 되게 어깨가 넓은 단단한 건장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주먹시냐고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 되게 그냥 정말 푸근한 인상의 그 머리가 흥광줄이 머리 그럼에도 되게 되게 근육질이거든요. 어깨가 좀 넓어서 전도 마동석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자가 오빠가 폭 안겼을 때 든든하게 약간 여기 몸에 가슴에 근육이 딱 있는 그런 탄탄함을 원했는데 한번 반했구나. 저 근육을 나도 만져보고 싶다. 첫눈에 반했네. 그래서 남편이 엉덩이가 되게 이렇게 탁 올라가 있는데 엉덩이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저 엉덩이 만져보고 싶다. 이거 잘못 가면은 까딱. 아니 그러니까 탐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여성이고 봤을 때 남성으로서 되게 건장한 남성인데 근육질이고 어깨가 넓고 하니까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거네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고 약간 음흉하진 않지만 되게 만족한 미소를 살짝 뒤에서 지으면서 단단하네. 와 좋다. 와 어깨 높다. 막 여기에 좀 좋아하는데 매력이 있잖아요. 그림 그린데 이대 오빠. 야 내 인생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가 들어오는구나. 말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럼 그날부터 1일이 된 거예요, 남편분이랑? 1일이 됐어요. 네. 첫눈에 반해서. 남편도 네 제가 첫눈에 괜찮았대요. 남편도 그때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얘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긴장하기보다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니까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 편히.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첫눈에 반했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오늘 최초 데이트 때 뭐 했어요? 첫날 소개팅은 뭐 그렇게 끝나고 두 번째로 만난 게 아마 제가 그 남편이 사는 동네로 아마 갔었어요. 남편이 자기 로컬에서 엄청 맛집이고 본인 자주 가는 곳이래. 걸어가재.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뭐 정말 한 5분 10분 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본인도 뭐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 차로 10분 15분으로 가보니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을 30분을 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저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멀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지. 차로 10분 15분이면 걸으면 상당한 거리라고. 이게 허당미가 있어요.
어찌됐든 덜덜덜덜 떨면서 거의 1시간을 덜덜 떨면서 갔는데 그 집이 순두부 청국장집. 두 번째 데이트 버린이 제일 좋아하는 순두부집에 내려간 거 아니야?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를 안 먹고 청국장. 그래서 먹어버려? 그래서 나는 잠시만 오늘 잘하면 뽀뽀 될 수 있겠는데 청국장 먹고 괜찮을까? 뽀뽀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두 번째 날에 야 이거 청국장 먹으면 내가 괜찮을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또 돼지같이 밑바닥을 긁어서 다 먹었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어서 뽀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남편도 30살이고 저도 26살이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로가 이제 그때 머릿속으로 아차 청국장. 그래서 남편이 아이 그러면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이마 뽀뽀를 할게요. 이마 뽀뽀.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끝났던 기억. 이거 물어보기 참 잘했네요.